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좋은 시술을 많이 받고 좋은 화장품을 많이 바를 수 있어서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우리 전체 피부가 좋아짐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바르고 시술하는 거는 10%에 불과합니다. 피부는 타고난 게 60, 생활 습관이 30, 화장품 시술이 10, 이 30%만 챙기면은 무조건 피부 좋아집니다. 100만 원짜리 시술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요? 원장님, 네. 원장님 피부과 매일 계시니까 이렇게 그때처럼 심심할 때마다 시술 받고 예. 그렇게 꿀 빠시는데 저처럼 돈 없는 사람은 피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시다니요. 저도 돈 없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피부과 시술 좋은 걸 모르거나 관심 없는 분들도 있지만 좋은 걸 알아도 이제 저처럼 돈 없어가지고 부담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피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디님,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게 뭐예요? 6대 3대 1의 법칙입니다. 뭔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좋은 시술을 많이 받고 좋은 화장품을 많이 바를 수 있어서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PD님이 하신 질문부터가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피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요, 이거 뭔가를 바르고 시술하는 거는 10%에 불과합니다. 우리 전체 피부가 좋아짐에 있어가지고 60%는 뭐냐? 유전입니다. 어느 정도는 타고나요. 그리고 한 30%는 뭐냐? 생활 습관입니다. 내가 내 몸을, 내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나머지 10%가 얼굴에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피부과든 화장품이든. 듣고 보니까 당연한 것 같지 않으세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사람들도 말씀을 드려도 PD님처럼 알아요. 근데 귀담아 듣지를 못하지. 잔소리 같으니까. 그러니까 피부 좋은 사람이 있으면 타고난 걸 떠나서 잠을 얼마나 자는지, 밥은 뭐 먹는지,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세수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화장품은 뭐 바르는지, 피부과 어디 다니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물어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 화장품이나 피부과에 투자하실 돈이 없으신데 그리고 그럴 의향도 없으신데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에 투자 안 하고 30%에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60% 타고난 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근데 이 30%를 제대로 신경 안 쓰고 관리를 안 하는데 울세라, 서마지, 스컬트라건 SK2, 샤넬 비싼 화장품을 바르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많은 거 쓸데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0% 생활 습관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간 좀 만들어왔던 영상들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오늘 제가 하나씩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현상이든 간에 좋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고 안 좋아지게 만드는 요인이 있죠. 이걸 개선 요인과 악화 요인이라고 합시다. 개선 요인을 강화하고 악화 요인을 줄이면 되겠죠. 우선 악화 요인을 줄여보는 방법입니다. 피부에 오는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여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제가 늘 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얼굴 자극, 마찰. 우리가 세수 이야기할 때 얼굴을 최대한 부드럽게 다려줘야 한다. 화장 지울 때 빡빡 말고 살살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찰이 많으면은 피부 각질 장벽이 파괴가 되면은 피부가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자주 생기게 돼서 빨리 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벽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필링, 박피, 때밀이, 클렌징 중 과도한 러빙, 모공 청소, 솔질과 같은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각질은 나쁜 거다 하고 제거한다고 젊었을 때는 가끔 몰라도 여러 번 자주 해주시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만졌을 때 뭔가 맨들맨들해. 기분은 좋죠. 각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피부를 방어해주는 성벽이 다 파괴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나쁜 걸로도 다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박피 시술, 필링 같은 관리 너무 자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목욕탕에 가서 하는 때밀이도 자주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모공 청소한답시고 빡빡 솔질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씻을 때, 화장 지울 때 너무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러빙은 자제하자.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는 얼굴 건조함입니다. 보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이 피부 장벽이 있더라도 제대로 또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수분기를 머금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션이나 바세린을 발라주는 것이죠. 근데 PD님, 우리가 물을 너무 피부가 자주 마주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수분기가 흡수되지 않을까요? 네네, 수분기가 흡수되면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주부 습진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물을 자주 만지시는 어머니들이나 맨날 머리 감겨주는 미용사분들은 손에 습진이 생겨요. 너무 물에 자주 닿아서 각질층이 불어도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더불어 잠깐 닿았던 물은 이걸 빨리 안 닦아주면 오히려 증발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앗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에 있어가지고는 손을 너무 오래 씻지 않기, 샤워를 너무 오래 하지 않기, 세안 후 보습해주기, 이 세 가지
가지를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로 자외선. 이거는 뭐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고 뭐 양산이나 가능하다면 토시 같은 거 활용하기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 건조, 자외선, 피부에 오는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체적인 스트레스 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피부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사실 제가 신체와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우리 몸과 마음은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분비가 돼요. 그러면 그 호르몬들이 피지 분비 기능에 이상을 일으켜서 과도하게 트러블이 올라가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마음으로부터 몸에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정신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상적으로 줄여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이나 내 피부에 너무 과도한 집착이나 스트레스를 갖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오래 일해오면서 다양한 손님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예민하신 타입의 분들을 제가 지금 좀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무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나빠진 적은 살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사춘기 시절 피지 분비량이 왕성한 이후로부터는 얼굴에 뭐가 난 적이 크게 없어요. 근데 병원을 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얼굴에 뭐 났다고 염증 주사 맞으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오셨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뭐 집에 가라 하지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얼굴에 뭐 하나 나면은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빨리 없애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집착과 급한 마음이 더 많은 염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말이 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 이 집착이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스트레스가 호르몬을 일으키고 이 호르몬이 트러블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피부가 좋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요. 삶이라던가 내 피부를 그런 태도로 대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줄어지면서 피부도 좋아진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개선 요인과 악화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피부에 줄 수 있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악화 요인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마지막으로 개선 요인을 강화해보면 좋겠죠? 개선 요인은 뭐가 있을 것 같나요, 피디님? 비싼 화장품 바르는 거요? 아니, 피디님이 아까 우리가 화장품이나 시술 안 해도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개선 요인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와, 진짜 말 쉽게 한다 그쵸? 유튜브 편하게 찍는다 그쵸? 뭐 뻔한 소리나 하고. 근데 우리 다들 그걸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리마인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부는 타고난 게 60, 생활 습관이 30, 화장품 시술이 10. 저는 이 30%라는 숫자가 10%라는 숫자보다 크다고 다시 리마인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 피부가 여러분 별개의 기관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몸 전체 중에 하나이고 몸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안 건강하면은 피부에 표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뭐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항암으로 투병을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피부가 새까맣습니다. 그게 뭐야? 몸이 건강해야 피부도 좋다는 거죠. 그러면 몸은 어떻게 건강하게 만드느냐?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하느라 가끔 바쁠 때 뭐 6시간 정도 잘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적으로 좀 바쁜 시기에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칠 때도 대략적인 평균 시간은 항상 7, 8시간을 유지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잠은 저한테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삼시세끼 꼭 막 유기농 집밥 이런 건강한 것들만 못 챙기더라도 그래도 탄단지가 골고루 갖춰진 새끼를 챙겨 먹고요. 운동도 저는 20대 중반 이후로는 일주일에 못해도 2회 이상은 숨차고 땀이 날 정도로 이상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뭐 옛날에 생겼던 여드름 흉터 자국이나 모공은 조금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건강해요. 트러블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몸이 건강해야 피부도 좋아진다. 그래서 밥 잘 챙겨 먹기, 삼시세끼 탄단지 골고루 챙겨 먹을 것, 하루에 7, 8시간 수면을 챙길 것, 운동하자, 일주일에 2, 3번은 땀나는 이상 강도의 운동을 할 것,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만 하면 근데 피부 좋아지긴 하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뭔가 더 좋아지고 싶다. 그때 이제 10% 영역의 시술과 화장품의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 좀 더 좋다는 기능성 화장품도 발라보고 뭐 보톡스, 슈링크 시술도 받아보고. 근데 이걸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30%만 챙기면은 무조건 피부 좋아집니다. 왜냐? 10% 영역도 아니고 30% 영역이니까. 저는 부원장 시절부터 많은 손님을 많이 만났다 했지만 손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손님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시구나 하고 대략적인 감이 옵니다. 그런 통계를 봤을 때 이런 악화 요인을 피하고 개선 요인을 찾아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꾸준히 영위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시술 중이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죠. 지금 받고 있는 레이저도 중요하지만 선크림 잘 발라주세요. 세수 이렇게 해주세요. 화장은 이렇게 지우지 마세요. 등등. 참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100만원짜리 시술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닐까요?
참 오늘 피부 좋아지는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약간 되게 인생 철학적인 이야기로까지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30%를 챙깁시다. 보습 잘하고 자극 주지 말고 자외선 피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식사, 수면, 운동을 챙겨서 몸을 건강히 하자. 이러면은 피부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피부 어떻게 좋아지냐고 10%에서 답을 찾고 계신 여러분, 거기서 그만 헤매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30%에서 먼저 찾아보는 것이 훨씬 삶의 만족도도 높고 몸도 건강해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10%는 그 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